자,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도부터 공무원 구급 시험의 기조가 약간 바뀐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정부에서 예시안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보면서 실제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 좀 예측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구급 시험에 영어 예시가 나왔었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의 개수나 혹은 문제의 유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의 예문의 소재가 약간은 바뀌었어요. 그지? 그래서 봐봐. 원래도 어휘 문제 유형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었고 근데 어휘 문제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원래 어휘 문제라고 했을 때 공무원에서 어휘 문제라고 했을 때 보통 네다섯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어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됐나? 우선 여기까지만. 그다음 문법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나오는데 유형이 조금 줄었는데 문제 수도 약간은 줄었어요. 특징. 자, 전체적인 유형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어휘와 문법의 문제의 개수가 조금은 줄었다. 그리고 자, 문법 시험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영작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 예시된 문제에서는 영작 문제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듣고 따라와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그래. 자,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 어떻게 나올 유형인지에 대한 거니까. 근데 그 전부터 좀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인데 나 2025년도에 또 시험을 보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이전에 봤던 영어 시험이랑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그래. 어쨌든 어휘와 문법은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겠더라. 단 문항수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됐지? 그러면 부담은 좀 줄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독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문제가 합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예시된 문제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일치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시험과 많이 변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다음 빈칸 넣기 문제 두 문제는 뭐 항상 등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데 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서 무관한 문장, 그다음 문장 삽입, 순서 고르기 요 세 가지를 무슨 문항이라 그랬냐면 킬러 문항이라 그랬어요. 좀 유용하는 말이죠. 킬러 문항인데 킬러 문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란 이야기예요. 독해 문항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문항인데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 순서 고르기. 저는 실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문맥에 따른 어휘 판단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제일 마지막에 생활 영어. 생활 영어라는 건 대화체 문장인데 빈칸 넣기 형태로 두 문제 정도 등장했었습니다. 보시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구나 라고 보고 넘어오시면 되고 그전부터 시험을 봐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 그죠? 거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선 특징 지을 건 어휘와 문법의 문항수가 좀 줄었다. 특히 문법은 세 문제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시험에서. 근데 어휘는 거의 한 네다섯 문제가 항상 등장했었거든. 근데 몇 문제밖에 등장 안 했습니까? 두 문제밖에 등장 안 했어요. 그럼 어휘 외우는 부담은 조금 더 줄 수 있겠더라. 됐어? 그러면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실용문 지문의 증가. 유형이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특히 독해에 들어가는 예문이 뭐가 많이 등장했다? 실용문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용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편지. 그래서 문제 유형 바뀌고 문제 기조가 좀 바뀌는데 그 기조가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해서 단순히 그냥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영어로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메일, 편지에 관련된 글이 등장하고. 됐어? 자, 그리고 어떻게 쓸까요? 게시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글.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을 보고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이거는 수능에서도 꽤 자주 나온 문제인데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지문들을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용문 지문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그 전에는 좀 학술적인 내용, 뭐 심리학 관련된 내용이나 아동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용문의 지문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증가하겠더라. 그럼 판단. 이걸 봤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쉬워진다는 뜻이야?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물론 개인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보다는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왜? 학술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쉬워지는 글들이 물론 있었어요. 환경에 관련된 글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공항에서 우리 좌석 예매하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의 필요성이 조금은 더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내려가는 거다. 하나. 두 번째, 어휘 수준의 하락 그리고 수준 플러스 문항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실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막 되게 막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외웠어야 돼요. 특히 공무원 수험서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뭘 주로 외우냐면 기출됐던 단어들을 많이 외우는데 그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 제시된 문제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외우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인데 문맥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우리 기조에서 나왔던 자료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사고력을 파악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내겠다. 됐지? 그래서 어려운 단어,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휘 수준의 하락동에서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못하지만 예시된 문장에선 동의어 문제가 사라졌었습니다. 동의어 문제라는 게 뭐였냐면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동의어는 무엇인가? 그러면 문맥 상관없이 그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동의어 문제가 요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만 나왔냐면 빈칸 문자만 나왔어요. 빈칸 문자만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맥에 들어갈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암기가 아니라. 됐지? 그리고 어휘 수준도 조금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쉬워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야?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 외우실 단어들이 좀 줄어들고 외울 단어들의 수준도 조금 줄어든 겁니다. 됐지? 하나. 자, 그리고 나서 문법 유형의 단순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무원 시험 문법 유형하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밑줄 친 부분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혹은 밑줄 친 부분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혹은 아무 밑줄도 없고 빈칸도 없고 맞는 문장 고르세요. 혹은 틀린 문장 고르세요. 그리고 다음 중 우리말을 제대로 영작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문제들이 쭉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엔 딱 요거 2가지 유형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지? 유형이 줄어든 것도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시험만큼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들어갈 거니까 요 정도를 보면서 자, 어떻게 할까를 보면서 실용 지문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공부할 때 당연히 실용 지문을 더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 두 번째. 어휘 수준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어휘책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독해를 많이 하시면서 어휘들을 계속 외워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 요거는 분명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문법 유형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 유형 뭐라 그랬어? 핑컨과 밑줄. 그죠? 이 유형을 계속 전문적으로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실제 어떻게 등장했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무슨 문제에 속하냐면 어휘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일단 품사가 다 똑같아요. 형용사 단어만 다릅니다. 그럼 품사가 다 똑같으면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야? 이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됐지? 그래서 IR 자르면 레귤러는 규칙적인.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레귤러란 단어는 중학교 수준의 단어예요. 레귤러, 규칙적인. 근데 IR 붙으면 반대말 되는 거니까 irregular는 불규칙적인입니다. 저것도 분명히 중학교 수준의 단어입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접하는 건 중학교 수준의 단어입니다. 밑에 consistent, 일관성 있는. 그다음 predict, 예상하다, predictable, 예상 가능한. 그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인,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은이란 단어입니다. 됐죠? 이 말씀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중학교 책에 다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저희 땐 저런 거 없었는데요. 있었어요.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중학교 수준의 단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가 아니고 자, 어렵지 않은 어휘가 나왔습니다. 됐지? 그리고 동의어가 아니라 무슨 문제? 빈칸 넣기로 나왔잖아. 빈칸 넣기로 나왔다는 건 이건 이제부터 이 단어 이 정도는 영어 하면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하나, 문맥을 통해서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어? 하나, 두 번째. 굳이 풀이 방법 말씀드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bnormal. 됐어요? 다시 한번 빈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는 사고력 중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일관성,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모든 빈칸에 들어갈 건 앞뒤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뒤에 그냥 노말은 일반적인 거지만 abnormal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맞습니까? 그러면 자, 빈칸에 들어갈 것도 이 일반적이지 않은과 일관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open, referred to 이런 거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서 하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abnormal, 일반적이지 않은. 그럼 얘랑 가장 비슷한 단어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되는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은.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단어 읽으면서 어느 정도 단어만 알면 이 정도는 그냥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은 단어가 좀 쉬워졌다. 그리고 밑줄 쳐놓고 동의어 물어보는 암기 문제보다는 빈칸에 들어갈 걸 추론해내려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모든 추론의 기본은 뭐다? 일관성이 다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됐습니까? 넘어가 보죠. 2번도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래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형용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 이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걸 유추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단어 볼까요? temporary, 일시적인. 2번, rational,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3번, voluntary, 자발적인. 4번에 commercial, 상업적인. 여러 개 고르래요. 자, 이 문제 푸는데 마찬가지로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however. 모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however. 그리고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however인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맞죠? 그러면 빈칸이 있어요. however 나오고 그 뒤에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됐지? 그럼 잘 봐. This doesn't account for. 여기서 account for는 설명하다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fact, 그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That they often rely on their emotions. 그들의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감정에 의존한다. 됐죠? 종종은 감정에만 의존한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해석은 되는데 지금 이 수업은 해석하는 연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업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됐지? 자, 근데 however가 들어갔으면 반대되는 내용인데 뒤에 emotion, 감정 얘기 나왔습니다. 그지? 그러면 감정과 반대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2번이죠. rational 무슨 뜻? 이성적인 거죠. 맞나?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1번 문제. 어휘 문제고 빈칸 추론. abnormal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거 골라주는 게 답이다. 무슨 성? 일관성. 2번 문제. 어휘 문제고 여전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however가 들어갔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뒤에는 감정에 의존한다가 들어갔으면
맞아. 앞에는 뭐 이성에 의존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반대되는 내용이 맞겠더라. 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럼 더 가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라고 써 있어요. 근데 1번은 동사입니다. 근데 미래 완료형이에요. will have pp 미래 완료형. 2번도 동사입니다. 2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3번도 동사입니다. 3번은 미래형이고 4번도 동사인데 4번은 현재형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동사긴 동사인데 1번, 2번, 3번, 4번 의미가 막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겁니까? 시제가 다른 거죠.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문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문법 문제도 빈칸 넣기 유형입니다. 하나,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by the time 저 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저 by the time 저 세 글자는 하나의 접속사고 특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까지 혹은 뭐뭐 할 무렵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접속사입니다. 그럼 시간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미래나 혹은 미래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신에 뭘 써야 돼? 현재나 혹은 현재 완료로 고쳐주셔야 합니다가 영어 문법의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 자리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보통 외우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 자리라는 건 시간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나 조건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배웠어. 그러면 시간 접속사 뒤에 주어 나왔고 동사 들어갈 자리인데 이 동사 자리는 의미와 상관없이 미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will have pp 미래 완료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남는 건 2번하고 4번인데 2번은 현재 진행형, 4번은 현재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미래나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도 아니에요. 답 몇 번이 맞습니까? 4번이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문제풀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좀 드려요. 뭘 드리냐면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 가로칠게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현재 동사는 주어 will have pp 미래 완료와 결합한다는 도식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는 will have pp 미래 완료랑 결합한다. 그럼 위로 올라가 볼까요? by the time 주어 4번 답 현재 동사 쓰는 거고 will have pp랑 결합한다. 그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는 내용이고 전체 문법으로 보면 그렇게 지엽적이거나 좀 까다로운 문법은 아닙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라면 얘가 아니라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야. when. 이런 거 나오면 더 쉬워요. 근데 by the time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약 중간 혹은 중간은 조금 더 윈 난이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깔끔한 거예요. 깔끔해. 뭐가 지저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함정 있고 이러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되니까 유형의 단순화, 더 지저분한 것들이 좀 없어지고 좀 깔끔하게 등장했다. 그럼 결국은 난이도는 좀 내려가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아예 대놓고 어법 문제라고 말을 해놨고 많이 보는 유형.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르는 거. 그죠? 많이 보는 건 특히 수능에서 문제이기도 하고 토익이나 토플에서도 토익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문법 문제를 풀려면 자, 특히 밑줄 문제를 풀려면 어디에 밑줄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1번에 are는 비동사잖아. 그럼 제 동사예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밑줄 문제인데 동사의 밑줄이 있잖아. 그럼 뭐 확인하냐면 위.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하자. 그리고 수일치가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얘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꼭 놓치더라. 그러니까 꼭 수일치를 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같은 거 잘 보자. 그리고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잘 보자. 됐지?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문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사잖아. 뭐 확인하셔야 돼? 위수재태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체크리스트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동사잖아. 뭐 확인하자? 위수재태 확인하자. 그럼 가자. 유가 주어고 뭐 하는 거야? 이 위치가 제대로 됐냐를 보려면 문장의 주어 동사 구조가 제대로 된 날 봐야 되잖아. 유가 주어야. may conclude가 동사야. 대접속사야. 그럼 접속사는 뒤에 뭘 또 데리고 다녀? 주어 동사를 또 데리고 다닐 거야. knowledge가 대세 걸리는 주어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주어 다시라고 쓰자. 어부는 전치사야. 플러스 명사인데 이게 어려워? 컴마 찍었어요. 이게 핵심이야. word patterns 컴마 찍고 and 나왔습니다.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요 컴마 and를 잘 보셔야 돼요. 컴마 다음에 and가 나왔으면 이거 뭐냐면 a, b, and c로 똑같은 거 세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면 컴마 and 나왔잖아. 그러면 뭐가 A? 사운드 시스템이 A. 그 다음 word patterns가 B. 그리고 sentence structure가 C입니다. A, B, and C가 다 똑같이 어디에 걸리냐면 전치사 어부에 같이 걸리게 됩니다. 됐어? 그럼 얘가 동사야. 다시 한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맞나? 그러면 밑줄은 여기 있으니까 오호 일단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위치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그 다음 뭘 봐야 돼? 수일치 봐야 돼. 근데 주어는 knowledge가 주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A, B, and C 구문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knowledge가 3인칭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를 a가 아니라 뭘 쓰는 게 맞습니까? is 쓰는 게 맞지. 그렇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란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문제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깔끔은 해. 그렇다고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야. 답을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수일치 문제는 특히 그래. 근데 막상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수, 재태 뭐 확인하셔야 된다.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뒤에 좀만 더 볼게요. 자, become은 동사 원형인데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있는가? 그지?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넘기셔도 돼. 근데 그래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되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좀만 더 갈까요? 자, 올의 품사. 올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빼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자, yes는 그냥 부사고 we, 주어 우리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ll 들어가고 worked면 have worked가 동사예요. 그럼 이때 all은 품사가 뭐로 사용됐다?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과정 확인하시고 자, 4번의 ing 형태 이건 천천히 갈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한 번만 더.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쟤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자료들로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자, 1번 어디의 밑줄? 동사의 밑줄. 뭐 확인하신다? 위, 수, 재태. 근데 수일치가 틀렸습니다. 됐죠? 2번도 어디의 밑줄? 동사의 밑줄. 근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포인트. 위치 괜찮다. 됐죠? 그리고 동사 원형이니까 그 뒤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all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 사실은 여기서 문제를 끝내고 넘어왔으면 되게 쉽지만 요것만 보면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ll이란 아이의 품사는 동사 빼고 다 되니까 지금은 부사 역할하고 있고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have difficulty ing란 수거까지도 동명사의 관용 표현까지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진 건 아니에요.
1번만 보면 쉬울 수 있어.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풀어왔던 난이도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밑줄 쳐놓고 유형 고르는 문제. 됐어? 근데 1번 뭐 나왔냐면 get used to입니다. 그래서 get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ing 하는데 익숙하다. 한 번만 더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때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기 때문에 ing 형태 쓰는 게 맞지 동사원형 나오면 틀립니다. 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들어가는 친구.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자, 해석만 해볼게요. Beyond the cars and traffic jams. 자동차들. 그리고 교통체증을 넘어서. 자, 이건 내용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에 처음 간 거야. 너무 붐벼. 그래서 자동차들과 교통체증을 넘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It took a while.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Till get used to have so many people in one place. 한 장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번만 더. 차도 많아. 차도 많이 막혀. 근데 그거 말고도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은 걸립니다. 문맥을 봐도 익숙해지다. 따라서 to 다음에 뭘 쓰는 게 맞다? ing 형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됐나? 좀만 더 가볼까요? 넘어지 말고.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컴마 명사어부 whom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동사 나왔으면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거 관계사 문제 중에서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세요. 3번 요 스프레드입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 pp예요. 응? 스프레드란 동사는 퍼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스프레드 이렇게 똑같이 변해요. 그러면 앞에 살짝 보시면 앞에 이미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가 동사가 될 수 없고 pp가 돼서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겁니까? 18 million people을 꾸며주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들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4번은 별거 없어. 전치사 다음에 그냥 명사 딱 나와서 내가 봤을 때 4번은 밑줄 칠 데가 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밑줄 친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4번에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get used to ing 어디 익숙해지다. 암기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모두 필요한 거야. 문맥도 보셔야 됩니다. 전치사 명사 어부 whom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관계사 파트에 나오는 거고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 3번 spread인데 이때 spread는 동사가 아니라 spread 똑같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어. 그럼 pp가 되는 거고 문맥상 앞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pp입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 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제대로 나왔다.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유형이 나오겠구나 판단. 근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래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지? 근데 여기서 문법이 끝나요. 다시 가봐. 자, 3번 문법 문제였습니다. 시간 접속사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 4번 문법 문제였습니다. 1번은 수일치지만 나머지도 설명은 아까 드렸었어요. 5번 좀 지저분합니다. 지웁니다. 자, 정답은 1번 get used to ing 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 외우고 동명사의 관용표현 암기 문제가 되겠고 나머지들도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가 문법이 끝났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에 뭐가 한두 문제 더 들어가냐면 영작 문제가 한두 문제 더 들어가요. 그죠?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제대로 옮긴 것은 근데 제시된 요 질문에서는 더 이상 문법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간소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작 문제 같은 건 사실은 이제 웬만한 국제공인시험에서는 사라졌어. 특히 국제공인시험에서는 영작 문제가 등장할 수 없지. 왜냐면 한글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작 문제에는. 그지?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데 한글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라질 가망성이 꽤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빈칸이나 밑줄 두 가지 유형으로
그지? 다른 거의 국제공인 영어 시험에서 쓰이는 두 가지 유형, 빈칸 넣기 문법 문제, 그리고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찾으라는 문법 문제로 계속해서 통일될 가망성이 높겠습니다. 그럼 유형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면 일단은 괜찮은 거야. 그렇다곤 해도 문법에서 난이도 하락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법의 유형의 단순화는 있었습니다만 문법은 하던 대로 그대로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갈게요.